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웨이트 밸런스, 자동차의 웨이트 밸런스와 로드 트랜스퍼입니다.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요소들을 우리가 쭉 얘기를 해보면, 무게중심, 결국 여기서부터 하중이동,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눠서 축거, 융거, 그 다음에 로어링이죠. 로어링까지. 요런 얘기들을 주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한 계산을 동반해서 조금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관점을 약간 바꿔서 어떻게 보면 약간 별개로 느낄 수도 있지만 결국에 뒤에 가면 다 합해지는 얘기들이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바디, 자동차 바디와 셰시, 이것의 요 개념, 스트렝스, 그리고 리지디티. 우리말로 하면 둘 다 좀 애매하게 차체 강성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것이냐. 첫 번째, 어떤 우리가 정의하는 스트렝스와 리지디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바디 자체, 바디, 그리고 바디와 서브프레임, 그리고 이어서 바디, 서브프레임, 그리고 하체까지. 요 포인트들에서 우리가 어떤 강성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바디를 보강하고 차체의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의 키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트렝스가 뭐고 도대체 리지디티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줄이 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 놓으면 굉장히 강해요. 스트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스트렝스가 강하다. 근데 이거 자체 리지디티는 없죠. 이거는 리지디티가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러면 얘는 어떤 거예요? 역시 스트롱. 근데 이 자체의 리지디티 굉장히 강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구분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냥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순 스트렝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정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적인 개념. 근데 리지디티, 이거는 역학적인 관점에서, 동적 관점에서도 어떤 체적 안정성, 그리고 결국에는 뒤에 얘기를 또 하겠지만 토셔널 스트렝스가 굉장히 강하다, 즉 비틀림 강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걸 강조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자동차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는 결국 움직이고 가속되고 감속되고 하는 어떤 그런 동적인 대상을 놓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개념보다는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차체 보강의 관점도 결국에는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차들은 뭐 카본으로 뭐 차대를 만들고, 어떤 차는 뭐 쇠로 뭐 프레임 바디 내지는 뭐 모노코크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뭐 마그네슘이냐 알루미늄이나 뭐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한 것으로 상당한 그런 강성에 대한 얘기를 너무 확대해서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재료보다는 리지디티가
그럼 재료?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나가다 보면 재료도 중요하지만 기본 어느 정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강성이 만들어진다면 이보다는 결국 구조로 가야 된다. 이게 강조가 돼줘야 된다. 구조.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 더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단순화시켜서 차체 시스템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리 보이시죠? 여기 다리. 요게 지금 우리 지면으로부터 시작해서 타이어를 통해서 서스펜션 그리고 그 상부로 올라오는 결국 그 힘, 차대로 전달되어 오는 그 힘의 제일 근원이 되는 그곳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스트럿 타워 내지는 마운트 쪽이겠죠. 서스펜션 마운트 쪽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것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휠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트레드가 될 수도 있겠죠. 융거가 될 수도 있고 축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어떤 충분히 강성이 높은 머티리얼, 재료로 결국에 다 이어놓고 이 구조를 짜는 그 작업이 결국 바디 구조 설계 내지는 보강에 대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재질은 말 그대로 굉장히 무겁고 양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주철입니다. 주철. 자, 주철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볼게요. 그럼 이게 축거든 윤거든. 이렇게 놓고 우리 여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휘는 게? 재료 자체가 강성이 높아도 지금 구조가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다면 결국에는 리지디티는 약하다고 봐야 돼요. 자, 근데 이보다 훨씬 적은 양의 뭐 이걸 알루미늄 파이프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 자체도 적고 무게도 낮아요. 얘를 이렇게 놓고 똑같은 윤거 내지 축거에서 눌러보면 물론 얘도 이제 휘임이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 봤던 주철을 눕혀놓고 우리가 눌렀을 때보다는 훨씬 강성이 높아요. 리지디티가 더 높다는 거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자, 그럼 다시 주철로 돌아와서 똑같은 주철인데 휘죠. 근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눌러보면 절대 휘죠. 그러면 적어도 이 힘에 대한 강성은 굉장히 높은 구조다. 아까 그래서 얘기했죠. 재료 자체도 중요하죠. 여기서 재료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조가 중요하다. 구조. 자, 우리가 근데 이거를 지금 1차원적으로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하지만 3차원적으로 가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내용이. 자, 그런데 이번엔 더 적은 양의 알루미늄. 이게 지금 제 차 셋업할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파츠 중에 일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가로판만 놓고 보면 아까도 봤지만 주철이라고 하더라도 강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보강판을 댈 때 지금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양 내지는 무게가 아까 주철 대비 훨씬 적은 양이고 훨씬 가벼운 상황이지만 주철 대비 강성은 오히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뭐 카본이 좋다더라, 마그네슘이 좋다더라 해서 그냥 갖다가 대충 붙인다고 그리고 겹겹이 쌓아 놓는다고 이게 강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금 설명한 이 1차원적인 재료와 구조에 대한 이 논의를 이제 3차원적으로 조금 확대해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있던 부분들을 좀 지우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제일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 뭐다? 마운트 내지는 스트럿 타워다. 자, 그런 관점에서 세 개의 그림을 놓고 제가 보겠습니다. 1번, 결국에 스트럿 타워 위치를 여기로 잡을게요. 자, 여기서 지금 이거는
레더 타입입니다. 지금 바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레더 타입. 여기서 이 세 가지 타입의 구조물은 동일 양의 재료와, 동일 종류의 재료와 동일 양의 재료를 쓴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조는 마찬가지 네 군데 스트러 타워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놓고 박스형입니다. 박스형. 요런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두께 자체를 일부 덜어서 요런 구조물로 만들었을 때, 즉 박스형 구조. 이거는 사다리, 레더형 구조. 자, 또 동일한 양을 놓고 결국에 지금 사이드빔 구조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여기 스트러 타워, 크로스 멤버. 자,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얘를 보통 우리가 어떤 형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얘를 스페이스 프레임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세 가지 구조를 놓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동일 재료, 동일 양, 동일 무게의 자재로 만든다면 그럼 강성이 과연 똑같을까? 앞에서 제가 1차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일 단순한 구조, 이게 뭐 프레임 구조 차들, 뭐 찝차나 아니면 뭐 봉고 트럭이나 그런 차들이 이런 대략적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프레임 바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두꺼워요. 그죠? 이 철판 사이드빔, 뭐 크로스 멤버 이런 데가 엄청 두껍게 만들어져 있으면 전후방적, 내지는 정적인 구조상 굉장히 스트롱하다.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전후방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가서 앞에 차를 그냥 갖다 박아버리면 그냥 작살 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셔널 스트렝스. 이게 지금 단순히 사이드빔과 크로스 멤버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구조에서 과연 비틀림 강성은 얼마나 되겠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같은 주처를 눕혀놓고 눌렀을 때 굉장히 잘 눌리는데 세워서 누르면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발전을 하면 대략 2에서 2.5배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토셔널 스트렝스가.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스포츠 주행 내지는 트랙 주행에서 결국에 엄청난 G와 또 엄청난 G값의 변화를 겪어야 돼요. 거기에서는 갖다 박을 때 누가 더 세냐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토셔널 스트렝스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구조보다, 이 박스 구조보다도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3배 이상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뭐 스포츠카를 보게 되면 전반적인 요즘 나오는 최신의 어떤 그런 차들은 물론 뭐 또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 이런 셰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가서 강성을 최대한,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만 안전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성능상, 기능상 강성 얻기 위해서 이런 스페이스 프레임 형태에 가깝게 우리의 바디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그러면 주어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뭐 그대로 뭐 차를 탄다면 뭐 고민의 여지가 전혀 없지만 우리 이제 보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 이제 주어진 이 구조상 보강의 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보강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1차원적으로 봤던 그 논의를 이 칠판으로 가지고 와서 제가 살짝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운트 타워. 자, 이게
전방 마운트 타워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후방 마운트 타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트라 타워. 자, 요렇게 이제 지나고 있는데 결국에 예를 들어 우리가 보강을 원래 뭐 차대를 요렇게 단순화시켜서 보고 보강을 여기서부터 요렇게 보강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요렇게 보강을 해놓고 이제 위에서 힘을 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가 휘겠죠. 근데 여기서 휘지 않을 겁니다. 강하니까 얘가 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휘어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에 이 부분 떨어지는 여기 경계 부분, 여기가 피로 파절이 될 수 있어요. 크랙이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강하대. 그리고 토셔널 스트렝스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강한 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만 피해서 결국에 나머지 공간에서 틀어질 거 다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에서 결국에 보강을 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제일 쉽게 바디 보강한다 그러면 롤 케이지 생각할 수 있죠. 롤 케이지. 롤 케이지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요? 이 마운트 네 군데를 반드시 다 감싸줘야 돼요. 자, 그러면 수직으로 떠서 여기도 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밑으로도 지나가고, 이렇게도 크로스로도 꺾어주고, 마찬가지 꺾어주고, 그런 다음에 또 위로 올라와서 여기도 붙고, 전방으로 와서 여기도 붙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 마운트 타워로 또 붙고, 크로스로도 가고, 여기도. 그래서 이런 복잡한 구조의 롤케이지가 결국 이 마운트를 이어주고 전후방적인 구조뿐만이 아니라 횡으로도 넘어가고 크로스로도 지나가는 이런 형태로 보강이 돼줘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재료로, 그리고 무게로, 최소한의 무게와 재료로 최대의 토션 스트렝스를 얻을 수 있고, 그 말이 즉 최대의 리지디티를 얻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러면 왜 리지디티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얘 왜 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 하중과 밸런스, 갑자기 생뚱맞게 왜 리지디티 얘기가 나오느냐, 그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 강의 내용 잘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하중 이동의 원칙, 그 전제가 뭐였나요? 그 전제가 자동차는 강체다라는, 즉 리지드 바디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리지디티가 확보가 돼 있어야만, 충분한 리지디티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계산하는 대로 하중 이동이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리지디티가 떨어져 버리면, 이제 자동차가 강체가 아니다, 아니면 약하다라고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앞에서 계산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계산이 굉장히 그 의미가 퇴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예측 가능성에서 점점 예측 불가능한 데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차를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진다. 즉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직관적이고 쉽게 다루려면 차체가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리지디티를 갖고 있어야만, 충분한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스포츠성이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거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오늘의 논의로 돌아오면, 우리가 이 리지디티를 얻기 위해서 차대 보강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 보강체가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 반드시 마운트를 감싸고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중간을 이렇게 보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 뭐 이렇게 몇몇 레이스들 보면 롤케이지 규정도 있고 한데, 제가 뭐 어떤 특정 시합 내지는 그런 거 뭐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보면 조금 의아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 생각해 가운데다가 이렇게 롤케이지 도대체 이 롤케이지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뭐 드라이버의 안전이다. 그럼 안전하죠. 이게 비어져 있으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고 개념 없이 잘못 위치를 잡고 구조를 잘못 잡으면. 근데 뭐 대체로 그래 안전하니까. 근데 안전상의 목적으로 롤케이지 그건 다가 아니죠. 얘 본질적인 기능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들이 좀 있지만 뭐 제가 그거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의도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고 차체를 보강한다면 우리 그렇다면 반드시 원칙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정도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페이스 프레임 형태 효율적이죠. 한마디로 효율적으로 좋은 자재를 쓴다는 것은 무게 감소가 되겠죠. 이 경량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번에 다른 강의에서 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경량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카본이냐 마그네슘이냐 다 좋아요. 근데 알루미늄만 해도 솔직히 그렇게 무거운 자재는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리지티가 높은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려면 반드시 원칙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즉 마운트, 스트럿 타워 여기를 꼭 감싸서 보강을 해야 된다 하는 이 포인트는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바디 보강의 제가 생각하는 제1의 원칙입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지금 셋업하고 있는 GT3 RS 같은 경우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제 따로 지금 우리가 이제 화면에 첨부를 해드리겠지만 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요거 반쪽짜리 요 반쪽짜리 보강을 하고 있어요. 아니 실컷 말을 그렇게 해놓고 왜 이걸 안 하느냐? 이게 요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셋업하고 있는 기본 우리 셋업의 전제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 지금 우리 셋업의 원칙은 뭐냐면 순정화를 언제든 수시간 내에 쉽고 빠르게 순정화 복원을 100% 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는 셋업하는 것이 기본 전제였습니다. 이 차체에 구멍을 뚫거나 여기 용접을 때리거나 뭘 그렇게 해서 비가역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순정 볼트 구멍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있는 그대로를 이용해서 지금 셋업을 하는 그 원칙이 위배가 되어버려요. 지금 보면 대시보드를 걷어내고 거기 앞에 있는 철판을 뚫어야 지금 프론트 마운트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건 비가역적이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고민 끝에 포기 이 부분. 그러는 대신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프론트는 프론트대로 여기에 스트럿 타워, 스트럿 바를 보강을 해서 차대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켰죠. 그렇게 해서 얘 따로, 그 다음에 이 뒷부분 롤케이지 따로. 자,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결국 앞에서 얘기했듯이 뒤쪽 마운트 잘 잡고 있어요. 지금 보면 뒤쪽 마운트 잘 잡고 있고 또 그 앞으로 지나가는 크로스 멤버까지 잘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 스트럿 타워 잘 잡고 있고 차대 크로스 멤버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사이 구간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 구간이 문제예요. 이게 사람이 타는 자리인데 시트가 놓이는 자리인데 이 부분에 그럼 비틀림 강성이 리지디티가 다소간 떨어진다. 다소간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일정 이상의 그립을 내는 타이어를 쓰거나 일정 이상의 보강이 더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출력이 더 높아지게 되면 그럼 분명히 요 사이 구간에서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런 바디의 로스가 올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지만 우리 셋업 시작할 때 우리의 원칙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의 셋업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큰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셋업을 한다면 이거 다 좋고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여기를 엮어주는 구조물들이 들어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나는. 그렇게 되면 완벽에 가까운 강성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의 GT3 RS에 부족한 이 시트 주변, 제가 앉아있는 이 시트 주변의 강성은 제가 인간 보강바가 돼서 버텨서 커버하는 걸로 결론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바디 자체의 강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어떤 개념을 갖고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그 다음이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디와 서브프레임입니다. 서브프레임, 이게 뭐 없는 차도 있긴 한데 없으면 좋죠, 사실. 근데 양산차들이 대체로 보면 뭐 BMW 차종들도 그렇고 뭐 현대차, 그다음에 포르쉐들도 마찬가지로 다 바디 서브프레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밑에서 바라봤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프레임은 뭐 엔진 미션을 감싸고 떠받들고 있는 서브프레임도 있고, 프론트 하체를 따로, 그 다음에 리어의 하체를 또 따로, 그렇게 이제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한마디로 준 바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볼게요. 밑에서 지금 사이드 빔이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 멤버가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게 뭐 뒤쪽 하체든 뭐 앞쪽 하체든 결국에 하체들이 서브프레임에 갖다 붙는데, 보통은 이제 뭐 볼트 구멍 자리 요렇게 잡고 뭐 H자 형태, 뭐 아니면 우물정자 형태, 이런 식으로 붙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체 구조들이 여기서 뭐 얼기설기 링크도 접근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문제는 지금 이거 보강, 여기서도 강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바디 자체의 강성이 아무리 좋아도, 바디가 이 서브프레임이 붙는 곳에 유격이 있거나 여기가 헐거우면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바디라 하더라도 결국 여기서 다 까먹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리지디티가 감소해버리면 의미가 퇴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저의 GT3 RS 같은 경우에는 순정 자체가 여기 거의 유격 내지는 유림이 거의 없어요. 사실 조정의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적어도 제 차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뭐 BMW의 뭐 M 차종들만 하더라도 여기에 어느 정도의 유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이게 특정 뭐 제품을 제가 뭐 논한다기보다 제가 알고 있는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보통 여기를 어떻게 하죠? 요거를 보강을 좀 더 차체와 어떤 일체감을, 그리고 리지티를 얻기 위해서 리지드 칼라 뭐 이런 제품을 사서 여기다가 박아서 고정을 해버리죠. 분명히 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고, 만약에 뭐 차를 제작하는 입장이라면, 그리고 이게 스포츠카라면 뭐 서브프레임을 생략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좋다고 봅니다. 그게 강성은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디 서브프레임 뭐 구조는 비교적 간단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고민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논의를 이어가야 될 것이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여기에서 하체 서스펜션.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뭐 서스펜션의 셋업에 대한 이야기는 한참 후에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 구조를 보고 있고 보강의 측면에서, 그래서 뭐 이런 뼈다귀들, BMW M 거네요. M 순정인가요, 이거? 네. 자, 이런 뼈다귀들 뭐 이거 자체를 뭐 보강하고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지금 강성 그래서 이건 충분하다고 보고 이 머티리얼은 충분하다고 보고 이 구조를 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리지디티를 바디로부터 서스펜션까지 이어지는 이 차체 전체 샤시의 강성을 높일 것인가. 자, 거기에서 우리가 하체 부분에서 논할 건 오늘 뭐냐면 결국에 부싱 그리고 필로볼입니다. 결국 요걸 양분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결국에 이 얘기를 하려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 우리말로 하면 자유도죠. 자유도. 이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결국 어떤 관점에서 유격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이 부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X, Y 축으로 우리가 회전될 수 있는 부싱이다. 부싱이라고 보면, 자, 여기 이제 뭐 러버 부싱, 자, 이렇게 있다. 자, 이게 XY축 회전, 그렇게 되면 요 한 방향의 회전, 이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 하나죠. 즉 Z축의 회전이겠죠. Z축의 회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부싱, 러버 부싱의 역할은 뭐죠? 결국에는 이게 충격 흡수죠. 충격 흡수. 원래 본 기능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 XY축으로의 수평 이동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상하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개가 증가해서 총 4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게 뭐냐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움직임의 여지예요. 즉 이게 뭐죠? 이건 결국 리지디티를 감소시키는. 그러나 우리가 뭐 공도에서 차를 탈 때는 굉장히 뭐 충격 흡수 잘 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나, 스포츠 주행에서는 어떻게 보면 얘가 마이너스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필로볼 타입, 이런 타입은 딱 원하는 Z축 방향의 회전만 허용을 딱 하게 됩니다. 이런 유격이나 유림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얘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입니다. 뭐 이걸 막 심층적으로 이게 뭐 방송이 어떻고 저떻고 재료가 이 얘기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 얘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1이에요. 이거 대비, 즉 리지디티는 그만큼 디그리 오브 자유도가 감소한 만큼 강성을 더 가져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꼭 부싱이 사용돼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 차종별로. 그 구조적 뭐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 때문에. 그러나 가능한 부분에서 우리가 부싱 대신에 필로볼로 바꿔서 셋업을 한다면 일단 직관적인 움직임 그리고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바디 리지디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과 거기에 대한 꼭 뭐 어떤 필수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앞에서 무게 그리고 하중 이동에 대한 어떤 기본 전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다시 논의는 이제 어떤 우리의 그 기존에서부터 이어오던 하중 이동, 그다음 웨이트 디스트리뷰션, 요 논의를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휠 타이어 스펙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레이아웃별, 그리고 하중 이동, 예상되는 하중 이동 패턴에 따라서, 그리고 그렇게 설정된 휠 타이어 스펙에서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이 밸런스를 잡아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의 주제는 결국 휠 타이어 스펙과 캠버, 캐스터, 그 다음에 토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냥 뭐 피상적인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에비던스 베이스, 그리고
실제 좀 더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 차의 셋업을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